자, 요거는 얘들아 문법은 우선 요거 집어넣을게 얘들아. 아, 문법 조금만 더 할까?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조금만 더 할까? 뒤로 넘겨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자, 야, 이거 팔을 내고 그래. 문법은 얘들아 조금만 더 하고 바로 요거 선생님 할게. 문법은 선생님이 딱 5분만 더 할게 얘들아. 이거 어렵나? 문법 시간 문법은 다음에 할게 얘들아. 미안한데 요거 프린트 요거부터 먼저 볼게. 자 얘들아 첫 번째 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첫 번째 우리 촬영 시작 중이야.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얘들아 첫 번째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는 얘들아 요거 첫 번째는 얘들아 뭐냐면 우선 문제 풀고서 여기 설명해 줄게 얘들아. 조용히 하시고. 민준아 이거 썼어? 얘들아 저번 주 숙제 꺼내세요. 내실 숙제 꺼내세요. 처음에 20분 애들 시험 볼 때 하는 거. 그 조교생 카톡 한번 배웠다. 학기한 게 한번 더 먹고. 네. 항상 화장이 이거 왔다 갔다 읽으면서 왔다 갔다 아니 보면서 약간 나올 것 같은 선지지를 있으면 숙제 어디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 아까 지금 숙제 아까 줬다고 생각해. 일단 숙제 조교생한테 제출하세요. 선지 확인하시고. 안 했어? 제출 안 한 사람 손들어. 숙제 안 한 사람. 제출 안 한 사람 손들어.
주에 왔는데 숙제 제출 안 한 사람 들어. 저번 주에 왔는데 숙제 제출 안 한 사람. 지성아, 안낸 친구들은 미제출이라고 그냥 하면 돼.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미제출이라고. 얘들아,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 얘들아, 첫 번째 이거는 김종길의 고고라는 작품인데, 제가 아예 다시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선생님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하냐 해결하냐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요거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뭐 작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얘들아, 우선 김종길의 고고 할 때 고고가 무슨 뜻일까? 제목을 항상 먼저 봐야 되라.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면 고고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긍정적이에요. 이런 거 있죠. 고고한 삶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고고식이 누구야? 고고식이 누구야? 밑에 한자 보이니 얘들아? 외로울 고자에 높을 고자거든.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걸 고고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우선 제목부터 항상 먼저 봐야 되라. 제일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 많잖아. 작품 해결할 때 부분부터 살펴볼 거야. 다음 시간에 3분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첫 번째는 제목을 항상 먼저 봐야 되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요. 문장 읽기가 중요한 거야. 문장 읽기는 즉 다시 말하면 문맥상 긍정, 부정 따져야 되니까.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지 따지고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할게 얘들아. 생략된 내용이 있는지 추리하는 게 중요한데 생략된 내용 추리를 그냥 주관적으로 추리하면 안 되고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근거를 찾으려고 해야 돼. 항상 근거를 찾으려고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한번 볼까 얘들아?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돼요. 질문할게 얘들아. 세 번째 줄에 겨울 보이죠? 겨울은 질문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겨울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질문 이유가 뭘까? 왜 긍정일까? 그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 왜 겨울이 긍정적일까? 그치 봐봐. 회복하려면 밑줄 쳐볼게. 회복하려면. 근데 뭘 회복하는 거야? 높이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높이 동그라미 쳐볼까 얘들아? 높이를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아 겨울이 긍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질문 하나 더 할까 얘들아? 긍정적인 이유가 또 있어. 뭘까요? 그렇죠. 기다려야 한다 밑줄 치고 2번이라고 하고 기다림의 대상이니까 겨울은 긍정적인 거야. 이해가 되겠니? 문장 읽기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지? 얘들아 운문이라고 해서 뭔가 함축되고 뭔가 깊이 있게 뭔가 들어가야 되고 절대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 볼게. 밤사이 눈이 내린 극원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 많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질문할게 얘들아. 가볍게 눈을 쓰고 밑줄 쳐볼까 얘들아? 질문할까? 가볍게 눈을 쓰는 것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해볼게. 가볍게 눈을 쓰는 건 긍정일까 부정일까? 바꿔서 얘기해볼게. 그 위에 줄 있죠? 옅은 화장을 할 때 옅은 화장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준이야. 질문하는 거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답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준이야? 왜 옅은 화장이 긍정일까? 예, 높은 봉우리 많이. 높은 봉우리 많이 옅은 화장. 그것도 근거가 되겠다. 또 겨울에 기다리는 이유니까 괜찮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재수생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옅은 화장이 긍정이냐 그러니까 저 진한 화장은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요소가 다 배제돼야 되는 거야. 문학을 이해할 때는. 선생님이 근거를 들어줄게 얘들아. 하나 더 볼까 얘들아? 가볍게 눈을 쓰고가 수식하는 말이 있어야 돼. 수식하는 말. 어디 있을까? 뭘 수식할까? 오늘 처음인데 질문해도 될까? 지원이 한번 해볼까? 괜찮겠냐? 틀려도 돼. 얘들아 서로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괜찮아. 가볍게 눈을 쓰고 뭘 수식하는 거야? 모르면 모른다 패스. 모르겠어. 현실. 가볍게 눈을 쓰고 뭘 굴려주는 거야? 모르면 패스.
했어. 오케이. 그 밑에 줄 볼게 얘들아.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질문할게. 차가운 수묵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일까? 연아야? 긍정일까 부정일까? 차가운 수묵.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식하는 말이 차갑다라는 수식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차가운 수묵 전체 동그라미 긍정이야. 동그라미 쳐볼게. 이유가 있어 얘들아. 이유가 뭐냐면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이 꾸며주는 말이 뭔지 봐야 돼. 수식하는 말. 그렇게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 겨울날 동그라미 쳐볼게. 1년에서 겨울이 긍정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겨울이 긍정이죠. 그 겨울의 모습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겨울이니까 겨울 동그라미고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도 역시 긍정이겠지.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차가운 수묵 동그라미 쳐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볍게 눈을 쓰고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이유가 뭘까? 칠판 잠깐 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우유를 마시는 김태동이야. 치 누구야? 나 진짜 야 바로 앞에서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자 이러면 더 그럴 것 같은데 질문할게 얘들아. 대답 잘해라. 김태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김태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준호 대답해. 긍정이야 부정이야? 김태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에이 아무튼 봐봐 여기 봐. 얘가 긍정. 나 되게 부끄럽다 얘들아. 긍정이야 얘들아. 봐봐 여기 봐. 긍정이면 조용. 긍정이잖아. 그러면 우유를 마시는 김태동이라고 하면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인 거야. 얘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여기를 봐봐. 밥을 먹고 할 때 이거는 연결된 어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밥을 먹는 김태동, 우유를 마시는 김태동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밥을 먹고라고 하는 것도 얘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얘도 긍정인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 다음 하나 더. 뭐 예를 들어서 돼지들 이렇게 이게 이거잖아. 그럼 돼지도 역시 김태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인 거야. 무슨 얘기냐? 봐봐. 3년에 겨울날 이른 아침이 긍정이잖아. 그 겨울날의 모습이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거니까 긍정이지. 그 위에 줄 가볍게 눈을 쓰고도 겨울을 꾸며주니까 가볍게 눈을 쓰고도 긍정이지. 이해돼? 그 위에 줄 옅은 화장을 하듯 이것도 돼지인 듯 이거랑 똑같으니까 긍정이지. 이해가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수식하는 말을 잘 봐야 돼 얘들아. 봐봐요. 세 번째는 수식하는 부분, 서술하는 부분을 잘 봐야 돼. 꾸며주는 말을 잘 봐야 돼. 또 서술된 부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문장 읽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조금 더 난이도 얘기 한번 가볼게 얘들아. 밑에 거 보자. 실록이나 단풍.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얘들아? 실록이나 단풍 다음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죠? 실록이나 단풍 다음에 쉼표 보이지? 질문.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 넘어갈게.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뒤에 쉼표 있잖아요.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 우와 잘했어. 밑에 볼게. 눈이라도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느니라고 했잖아. 그럼 질문할게.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느니 수식하고 있는 게 뭘까? 찾아봐. 오 그렇지. 밑에 줄에 고고한 높이를 꾸며주는 게 보이니? 다시 볼게.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볼까?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고고한 높이. 질문.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느니 뭘 꾸며줘? 고고한 높이를 꾸며주지 얘들아. 그러면 장밋빛 햇살이라고 하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장밋빛 햇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왜? 그 높이를 변질하는 밑줄 쳐. 변질시키는 거니까. 그럼 장밋빛 햇살 세모 쳐볼게 얘들아. 부정적인 거니까. 괜찮겠니? 바로 위에 줄 올라갈까? 눈이라도 왼 산을 덮는 적설은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고고한 높이잖아. 밑에 줄 꾸며주는 게 이해가 되니 얘들아?
이해돼요? 그럼 적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드러나지 않는 높이니까. 높이를 안 드러내는 게 적설이잖아. 적설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설은 아무튼 부정적인 거 이해되셔요? 됐니 얘들아? 됐어? 바로 위에 줄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뒤에 생각된 말은 뭐야? 정확하게 안개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라고 쓰고 괄호 쳐봐야 돼. 드러나지 않는 이라고 쓰고 괄호 쳐봐. 이해돼요? 그럼 안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 뒤 이게 꾸며주는 말이 안개로는 드러나지 않는 고고한 높이니까. 이해되셔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실록이나 단풍 뒤에 생략된 완전한 문장이 뭘까? 실록이나 단풍 의로는 드러나지 않는이라고 써봐야 돼. 의로는 드러나지 않는이라고 쓰고 의로는 드러나지 않는 괄호 쳐봐. 그럼 질문할게. 실록이나 단풍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 거 알겠어 얘들아? 실록이나 단풍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고고한 높이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자 동그라미 세모 다 했지 얘들아? 자 4번 선택지 볼게요. 4번 선택지. 자 다 했어. 우리 4번 선택지 보자. 왼산을 뒤덮는 적설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위에 찾아봐. 동그라미야 세모야? 위에 찾아봐. 적설 세모였어 동그라미였어? 세모였지. 세모 쳐봐. 가볍게 눈이 덮여있다는 건 위에 세모야 동그라미야? 위에 찾아봐. 이연에 가볍게 눈을 쓰고 동그라미지? 맞아요? 그럼 4번 선택지 다시 한번 구성해 볼게. 세모는 동그라미와 호응하지. 틀린 거야. 정답 4번인 거야. 이게 문학이야 얘들아. 뒤에 좀 더 볼게 얘들아. 자 세모는 동그라미와 호응하지. 자 그 다음 볼게.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일 거 같니? 부정적인 모습일 거 같니? 긍정이지.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자 그러면 4번 문장을 다시 한번 구성해보면 세모는 동그라미 상태와 호응하지. 틀렸죠? 세모는 동그라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야. 얘들아 지금 잠깐 볼게. 이게 문학이야. 제가 수능 시험 수업할 때 수능 애들 공부할 때 이렇게 수업하거든. 얘들아 문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부분인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할 때 수식하는 부분이라든가 서술된 부분을 잘 못 찾아. 그러니까 문장 읽기가 잘 안 돼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볼게. 선생님이 충분히 연계 작품을 많이 주겠지만 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연계된 게 정말 생뚱맞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점수가 1등급 2등급이 나눠지는 게 사실 거기야. 그걸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어려운 능력이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 해결할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장 읽기만 한다.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 그거 가지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할게 얘들아. 아시겠죠? 다음 장 넘겨볼게 얘들아. 자 다음 장 넘기면 뭐가 있냐면 얘들아 우리 백석의 작품을 선생님이 4개를 실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 뭐냐면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이거든. 근데 교과서는 당분간 선생님이 안 할 거고 연계 작품만 먼저 볼 거고, 첫 번째 연계는 뭐냐면 맨 위에다 써볼게. 다시 여기다가 써볼게. 얘들아 여기 밑에다가 크게 뭐라고 쓰냐면 작가 연계라고 써볼게. 작가 연계. 크게 써 크게. 백석이라는 작가 연계된 작품들이야. 다음 주에는 수라라는 작품의 주제 연계를 살펴볼게. 주제가 연계된 걸 살펴볼 거야. 이해되겠니? 오늘은 작가 연계. 자, 작품 설명해 볼게요. 가작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석의 여승이라는 작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네, 손 내리시고 가볼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여승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승 동그라미 치시고, 여승은 시적 대상이면서 주인공이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여승은 시적 대상이면서 주인공이에요. 합장하고 절을 했다. 합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님들 이렇게 인사하는 걸 합장이라고 얘기해요.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가지취가 뭐냐면 산나물 종류예요. 산나물 종류.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뭘까?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 뭐 첫 번째 후각적인 것 이런 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성한테 안 씻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얘들아 시험 볼 때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 얘 봐봐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는 것은 속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속세 사람이라면 뭐 돼지갈비 냄새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뭐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메모하세요 필기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절대 공부가 안 되더라 메모하고 필기해야 돼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쓸쓸한 얼굴이 옛날 같이 늙었다 옛날처럼 늙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뭘까 아 옛날에 본 적이 있구나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지 내가 본 적이 있어 나는 나 동그라미 쳐볼까 나는 주인공이야 아니에요 나는 얘들아 밑에다 써볼게 화자면서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처럼 뭐 직유법이 쓰였고 불경이 뭔지 알죠? 불교의 성경책 같은 거야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는 산 깊은 어는 산 이건 뭐 사투리가 많이 쓰여서 어느란 뜻입니다 어느 산 깊은 금전판입니다 금전판이 뭐냐면 얘들아 단어 뜻 알려줄게 금광이라는 뜻이에요 금광이 뭔지 알아요? 금 캐는 곳이에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파리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야위고 창백한 제 평생 소원이에요 야위고 창백한 게 제 평생 소원이거든 야위고 창백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뚱뚱해가지고 야위어 본 적이 없고 창백 얼굴이 너무 자책하는 거 같아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을 낳다가 3번 기절했거든요 머리가 커서 이건 실제로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파리하다는 건 얘들아 마르고 여윈 거 이런 거야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갖다 질문할까? 파리한 여인이 누굴까? 그 여승이에요 여승 위에 나온 여승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2연부터 되게 특징적인 게 나와 뭘까 얘들아? 2연부터 과거 회상이 나오는 거야 지금 현재가 불경처럼 서러워진 여성을 본 거고 그 뒤에부터가 이제 과거 여성의 모습인 거야 그걸 회상하는 거야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이 뭘까? 나 어린 나이 어린 이런 뜻이야 이것도 사투리야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때렸다는 게 뭐 폭력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뭐 이러면서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 얘를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거야. 그 다음 보자. 섭벌같이 나아간 섭벌, 1벌이라는 뜻입니다. 1벌. 여왕벌 말고 1벌 있잖아요. 섭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지압이 남편은 10년 전에 어디 떠난 것 같아. 돈 벌고 올게 이렇게 떠난 거고 이 여인은 혼자 옥수수 팔면서 딸내미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야.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죽었어요. 얘들아 그 도라지꽃이 무슨 색인지 알아요? 오 그렇죠 보라색이야. 보라색은 죽음의 색깔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보라색이로. 왜요? 제가 보라색 좋아하거든요. 잘해라. 다시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잘 봐, 잘 들어. 돌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이야. 산꽁도 서럽게 오는 슬픈 날이 있어. 산꽁 밑줄 쳐볼까? 산꽁이 하는 역할은 뭐지? 감정이입이겠죠. 산꽁도 서럽게 오는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에 마당 귀에 마당 귀퉁이에 여인의 머리요리가 머리요리는 뭐야?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눈물방울과 같이 가로쳐볼까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운데 혹시 중의법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2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야. 질문 이 눈물방울과 같이 가로치고 이게 중의법이거든? 왜 2가지로 해석될까? 그렇지 봐봐 눈물방울 처럼이라는 의미도 되고 눈물방울과 함께라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중의법이라고 얘기해. 자 선생님 옆에다가 이렇게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봐봐요.
1년에서 4년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보세요. 1년에서 4년을 실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오른쪽 빈칸 보이죠? 거기다가 쓰시고. 이해돼요? 1, 2, 3, 4년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보세요. 글씨 작겠어요, 얘들아? 질문 또 있어? 자, 어떻게 될까? 답 찾았니? 제일 먼저 뭘까? 순서대로 하면 2, 3, 4, 1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2, 3, 4, 1. 자, Q 두 번째. 이 작품을 소설로 바꾸잖아. 시점이 뭐가 될까요? 우선 답을 쓰세요. 답 먼저 말하지 마시고 답을 먼저 쓰세요. 다른 친구도 생각하게. 이거를 소설로 바꾸잖아. 그럼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됐니? 시점이 뭘까요? 그렇지. 1인칭 관찰자야.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있고, 나라고 하는 화자가 있고, 내가 관찰하는 거니까. 자, Q 3번.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색깔을 한번 두시고, 선생님이 A, B, C, D, E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 줄,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A라고 써볼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밑줄 치고 A. 됐어? 그 다음에 2년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밑줄 치고 B. 됐어요? B. 그 다음 3년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밑줄 치고 C. 됐어요? 그 다음 밑에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밑줄 치고 D. 맨 마지막 줄에 산전에 마당교의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같이 쏟아져 있으니까 밑줄 치고 E, A, B, C, D, E 있어요. 이걸 순서대로 배열해봐요. A부터 E를 순서대로. 시간 순서겠죠? 됐니? 자, 됐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C, 또 B, 나는 기억이 안 나서. B, 또 D, E, A 이렇게 되는 거 찾았어요? 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한번 풀어오세요. 좀 어떤 게 중요해요? 이거 줄이 쳤더라고. 그랬어. 확인해볼게. 얘들아, 그 다음 넘겨볼게. 그 다음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찾았어요? 12페이지 뒤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보이니 얘들아? 찾았어요? 그거 한번 펴보세요. 좀 길죠 얘들아.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할게. 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거 공부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오, 야, 이거 처음 정신 차리고 잘 봐. 빗금 제목에다 빗금 쳐볼게 얘들아. 남신의주 다음에 빗금 쳐보세요. 찾았어? 유동 뒤에 빗금 치시고 박시봉 뒤에 빗금 치시고 방이야. 이게 뭐랑 똑같니 얘들아? 이게 주소예요. 주소.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이런 뜻이야. 즉 남신의주에 유동이란 동네가 있는데 박시봉이란 사람의 집이 있어. 그 사람의 방에서 쓴 거야. 이런 의미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편지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볼게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볼게. 우리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그 수라라는 작품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수라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지 얘들아. 또 모르는구나. 잡아. 나중에 하면 됩니다. 수라라는 작품에서도 뭐냐면 거미 한 마리가 있어. 처음에 그냥 휙 버려. 두 번째 거미가 하는데 그 전에 버렸던 거미랑 가족인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가서 같이 있어. 맨 마지막에 아주 갓간 새끼가 나와서 이거 정말 불쌍해서 같이 가. 이렇게 하면서 배려해 주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서름을 표현한 작품이 많아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 유랑민이 뭔지 알죠? 여기저기 떠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도는 그런 민중들의 삶을 표현한 게 많거든. 이게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거야. 가볼게 얘들아.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밑줄 치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밑줄.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밑줄.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밑줄. 이게 바로 뭐보다 뭐예요? 부정적 상황이 열거된 거야. 가족과 헤어진 부정적 상황이야. 백석의 시는 너무 쉬우면서 너무 이렇게 소설처럼 되게 잘 써졌어.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진짜 공간 배경이라고 써볼게요. 이 공간 배경도 어떤 느낌일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연해 날씨도 점점 안 좋아져.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삿은 돛자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헌 사슬간, 삿은 돛자리야. 질문 아까 이 목수 이름이 뭘까요? 그렇지, 박시봉이. 목수 이름이 박시봉이고 목순의 집에서 헌 삿을 삿 돛자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였다. 쥐인을 붙였다는 것도 사투리인데 뭐야? 새를 들어 살았다 이런 뜻이야. 쥐인을 붙였다. 새를 들어 살았다.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였다. 이해돼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승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이게 뭘까?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고민들이 많아. 내 속에 내 모습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만든지 저게 만든지 되게 고민스러운 게 많은 거야.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는 얘들아 질그릇 같은 거거든. 여러분 저기 돼지갈비 구울 때 이렇게 화로 이렇게 뭐 굽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질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북덕불 불이 종이겠죠.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다가 잿더미 할 때도 제예요. 제 위에다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뭐 하고 있는 거야? 되게 무기력하게 가족과 떨어져 무기력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낙서하듯이 이렇게 글씨 쓰고 이러는 거야. 글자를 쓰기도 하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기도 굴면서 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선생님 봐봐 뭐 하는 거야? 또 방 안에서 아무것도 없고 빈둥빈둥이라는 표현보다도 무기력하다 이런 거야.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계속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하는 거야.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거겠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베일 것이며 눈물도 흘리겠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그라미 치고 충격 표시할까? 뭐가 나타나? 시적 전환이 나타나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밑줄 쳐볼까?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입니다. 문창 못한 것 같은데 문창 문의 창문을 바라본다 밑줄 치고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 밑줄 쳐볼까?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지금 밑줄 친 건 전부 다 뭐야? 상승 이미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절망적이었고 절박하고 괴롭고 막 이랬잖아. 그러다가 상승 이미지로 바뀌어요. 상승 이미지 쳐다보면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일 것을 생각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더 크고 높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리 얘기해 그냥 운명이야. 운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체념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거는 이것도 전부 다 하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거야. 극복. 더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나주소는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8호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뭔가 무릎 꿇고 성찰하고 기원하는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섬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밑줄 쳐볼게. 외로이 서서 어두워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밑줄 쳐봐. 눈을 맞을 밑줄 치고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밑줄 쳐봐. 자, 이건 전부 다 뭐야? 눈을 맞고 있으면 여기서 눈은 부정적인 거거든. 외롭고 시련이 있다는 얘기야. 외롭다는 얘기야. 눈을 맞을, 그런데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밑줄 쳐봐. 굳은 존재고 정한 깨끗한 이런 뜻이거든. 그 갈매나무 동그라미 중요 표시. 갈매나무가 짙은 초록색의 나무가 있어요. 이 갈매나무 봐봐. 외롭게 서 있지. 눈을 맞고 있지. 시련이 있지. 그러면서도 굳고 정한 깨끗한 모습이야. 이 갈매나무가 뭐야? 본받고 싶은 대상이야. 화자가.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시상 전환이 가장 핵심이고 마지막에 갈매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는 게 가장 중심인 거야. 그 나머지는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문제 풀이 해줄 테니까 문제 꼭 풀어오시고 뒤로 넘겨보자. 자,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이 있어요. 흰 바람벽이 있어요. 됐니?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거 흰색은 아닌데 흰색 벽이야. 이거. 흰색 벽. 흰색 벽을 얘기하는 거야. 이 흰 바람벽이 있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네, 손들으시고. 자, 가볼게요. 얘들아. 이 전체적으로 이 백석 씨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가볼게.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 쓸쓸하다. 화자에 동서됐죠. 쓸쓸하다는 게.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15촉 전등은 가난함을 상징해. 15촉 전등이라고 하는 건 가난함을 나타내.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지쳐있는 모습인 것 같아. 때글은 때에 절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있어. 잠깐 볼게. 15촉 전등이 하나 달려있는데 여기 봐야 돼. 셔츠가 하나 있어. 그 등 때문에 셔츠 여기 이게 흰색이라고 칠게. 흰 바람벽이라고 할게. 여기에 뭐가 있니?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보고 이 화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흰 바람벽이 흰색 벽이 영화 스크린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 흰 바람벽에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이렇게 보여. 여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니까 뭐가 또 있어? 자막도 있잖아. 마지막에 자막이 2번 나와.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야. 가볼게 얘들아.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가 뭐냐면 그 식혜예요. 여러분 식혜.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외롭다는 거야 얘들아. 밑줄 쳐봐. 그 다음. 그런데 이것은 또 웬일인가 놀란 거죠. 왜 놀랐어? 아까 봤던 그 그림자가 있는 흰 바람벽이 영화 스크린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뭔데? 이 흰 바람벽 영화 스크린이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늙은 어머니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1번 그리운 대상 1번이라고 써볼게. 그리운 대상 1번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거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얘들아 이게 공감각이다? 왜 공감각이지 알겠니? 춥다는 건 촉각이잖아요. 시퍼러둥둥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야.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밑줄 치고 2번 그리움 대상 2번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에 그러니까 항구 같은 거야. 항구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고 있는 거 상상하고 있는 거야. 이건 과거가 아니고 상상하고 있는 거야. 아, 결혼했겠구나. 남편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애도 있는 것 같아.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됐어? 그런데 또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이 지나가는 거고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인가 이 흰바람 벽에 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글자가 뭔데? 자막이야. 자막. 첫 번째 자막 1번이 지나가야 돼. 1번 자막. 1번 자막. 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게 자책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자책하면서도 가운데 뭔가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다? 높고라는 말이 있잖아. 얘들아, 높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 떨어진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쓸쓸하지만 높고라고 표현했으니까.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책하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그런 자막들이 지나가. 외로워.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은 뭐냐면 강제 이런 뜻이야. 강제하는 듯이. 무슨 얘기야?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는 듯이 문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다.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늘이 이 세상의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내가 하늘이 사랑해서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이런 거야. 우리 왜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뭐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젠가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럼 극복한 거지 얘들아. 이해되겠어요? 극복한 거야. 초생딸과 바구죽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되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하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프랑시스 젠, 도연명, 라이나 바레 이렇게 전부 다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늘이 사랑을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고 쓸쓸하게 그렇지만 높게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니? 마지막 하나입니다. 넘어갈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마지막 거는 일단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운한 골족 보이지 얘들아. 여운한 골족 보이지. 제목 자체가 특이하죠. 엄청 길어 보이는데 얘들아 간단해. 잘 봐. 여운한 골족이 뭐냐면 여우가 태어난 써야 되는데 여우가 태어난 골짜기에 사는 가족들 이런 뜻이야. 얘들아 특히 이 여운한 골족은 우리 교과서에 더 읽어보기에 나와. 얘들아 수라 나오고 이 작품은 더 읽어보기로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이해되겠지? 얘들아 더 읽어보기라고 나오는 거야. 이게 가볼게 얘들아. 자 선생님 잠깐 볼게요. 이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고향을 떠나서 아내도 없고 다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들아 이 모습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여운한 골족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명절날 큰집, 큰할머니 집, 큰아버지 집 찾아가잖아. 그치? 그 옛날 모습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족들 하나하나 묘사하고 그 다음 명절날 음식 나눠 먹고 막 이런 모습 풍요로운 그런 고향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게 끝이야. 이 시는. 그러니까 시가 되게 쉬워 얘들아. 아시겠죠? 가볼게 얘들아.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는 그냥 뭐 증조할머니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명절입니다. 풍요로운 시간이에요. 그 다음 봐봐.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쉼표 해볼까? 빗금 쳐볼까?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빗금.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빗금. 벌판 하나 건너집에 복숭아 나무가 많은 빗금. 실리 고무가 고모란 뜻이야. 고모. 이 고모를 묘사하는 거야. 앞에 수식을 통해서 고모를 묘사하는 거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실리 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 이녀는 뭐야? 이시성 가진 여자의 두 번째 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전개되는지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듣니? 그 다음 보자. 또 봐봐. 16에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됐다는 얘기는 두 번째 부인이 된 호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화를 잘 내는 살빛이 메감탕은 짙은 갈색이거든. 살빛이 메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가족들 하나하나 묘사하는 거야. 애정이씨. 됐어? 어렵지 않죠?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든 깨끗하든 말끝에 서럽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모 고모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그다음 배나무 접붙이기 접을 잘하는 배나무 접붙이기를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 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노는 오리치가 오리덫입니다. 오리덫을 잘 노는 먼 섬의 반디젖은 밴댕이 젓갈이거든. 몰라도 돼. 반디젖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엄매 사촌 동생들이 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냄새가 나고 왜 명절이니까 새 옷 입잖아요. 그다음 또 인절미 송두떡 음식들이야. 송두떡 콩가루 찹떡의 냄새가 나고 후각적이죠. 이때 두부 콩나물과 볶은잔이 좀 더 음식들이야. 고사리와 돼지비계도 모두 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얘들아 왜 차가울까? 제사 지내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갑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뭔지 알겠니? 풍요로운 음식들이야. 그 다음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섭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하고 어렸을 때 애들 모여서 뭐 이렇게 말뚝박기 놀이하고 숨바꼭질하고 뭐 이런 놀이 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지 세대가 아니죠? 윷놀이 같은 건 했어요? 윷놀이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런 풍경들이야. 그래?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하고 숨바꼭질하고 꼬리잡이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오도록 북적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야. 밤이 깊어가는 집안의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랫간에서도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물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아질하고 쌈방이 물리고 발이 깨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소리 구선이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밌게 노는 거야 밤늦게까지. 이렇게 화뒤에 사기방둥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도둔다. 심지를 도둔다는 얘기는 뭐야? 밤 늦도록 놀고 있는 거죠. 심지 올리고 이렇게 호롱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하면 히끅거리다 잠이 든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잠이 드는 거야. 그래서는 문창에 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간이 지났어요. 시누이 동생들이 uk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 샘물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의지개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 나오는 거 하나도 없지 얘들아. 그래서 그 명절날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풍경들이 나오면서 풍요로운 그 농촌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여기 있는 문제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 잠깐만 숙제 나눠드릴게요. 또 있어 숙제. 동아야 여기 나중에 갑시다. 지금 정리하시고 준호, 성윤이 지구, 준이, 가빈이, 민준이. 자리 앉아있어 얘들아. 숙제 또 있어. 그렇지. 뭔가 잘못됐어. 현석 얘들아 이거는 한글 맞춤법 오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일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도 해. 할 수 있어. 시험지 받고 다 됐니? 다 됐니 얘들아? 이 연계작품 잘 풀어보고 뭐 맞춤법 잘 보고 그 다음 얘들아 매실도에서 숙제 3개야. 숙제 3개야. 여기까지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얘들아 연어덮밥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나 아까 얘한테 연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얘가 연어가 샤
부럽다. 아 근데 여기서 먹고 가면 늦은 다음 수업 늦어서. 이게 뭐야? 잘라주시겠지? 다 잘라주시겠지. 절대 안 되지. 쌤 이거 잘라주세요. 쌤 우리 못 자른대 연지야. 야 그러고 어? 싶냐? 못 자른다고? 못 자르지. 라이브 아니야? 헐. 못 자른대. 어떻게 하는지 몰라. 헐. 큰일 났다. 누가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조 교수님 보고 있구나.